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보면 절망도 감사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때 그 구절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 자신이 겪고 나니 모종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다음 달로 1주년이 됩니다. 그렇게 올린 영상이 지금은 계정이 변경돼서 얼마 되지 않는데, 아직 구독자 수도 없고 조회수 또한 10명 아래거든요. 이전 영상을 합하면 누적 영상은 100개가 넘고 조회수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댓글도 어느 정도는 달렸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한 영상 한 건당 가장 많은 댓글이 16개인데, 그 영상 내용이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충고성이 댓글이더라고요. 근데 이 얼마 되지 않는 댓글 중에 그 영상 올린 사람의 마음의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댓글이 달린다면 이 얼마나 허망하게 하겠습니까? 유튜브로 인생 역전이라는 책을 보면 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만한 유튜버들의 얘기를 다룬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조회수가 많으면 그 덩달아 댓글 수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댓글 중에는 악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유튜버들은 악플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유튜버의 경우는 악플은 아예 차단을 해서 더 이상 댓글이 뜨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소통을 중시하는 유튜버분들은 그냥 댓글을 계속 놔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댓글의 위력이 나름대로 잘 나갔던 연예인들도 그 댓글 몇 건으로 인해서 맥없이 쓰러져 나간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경우는 얼마 되지는 않은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려 있었더라고요. 이 메시지 형식으로
왔는데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바로 제가 영상 제목에 있는 그 글대로 댓글이 달렸던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저는 그런데 선천적으로 혀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말을 떠들고 발음이 부정확하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놀림도 받고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대체로 4살에서 5살이 되면은 발음이 교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좀처럼 발음이 나아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말할 것이 없었죠. 지금은 뭐 장애인을 장애우나 이렇게 부르지만, 과거에는 장애자라고 거의 뭐 비하하는 식으로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웬만한 곳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SNS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생을 두고 이러한 소문을 낸다고 하더군요. 내 아빠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그게 별로 대수롭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그걸 알았냐 하면, 요즘에는 학생 하나가 생일이면 반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아빠가 아들의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던가 그 아이의 집에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들 부모가 못 가게 막았다고 하더군요. 자녀 교육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근대적인 발언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는 교묘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왜 그러한 모욕적인 댓글을 봤으면서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 때보다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이 내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달변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야말로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상, 그래서 지금도 영상을 올릴 때면 악플이 두려워서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러한 댓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글은 외모를 비하하는 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너 다음부터 그 얼굴로 영상 올리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 그러한 글을 본 사람은 오히려 더 자신감이 넘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댓글 단 사람이 앞으로 그 사람의 영상을 계속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면은 뭐 콘텐츠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가면을 쓰고 영상을 올리게 되겠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가면을 쓰면서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 뭐 어떤 유튜버는 선글라스를 끼고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해보았는데 자막 기능을 해놓고 차라리 마스크를 그냥 벗고 말을 하는 게 그나마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영상이 유튜브가 반응이 없으면 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그래서인지 그나마 그러한 댓글 정도는 각오하고 유튜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역시 댓글에 연연하지 않고 영상을 계속 쭉 올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은 유튜버 분께서는 콘텐츠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뭐 한두 번 정도 올려서 반응이 없다고 해서 다른 뭐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반응이 없을 경우가 크더라고요. 서너 건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이런 멘트를 남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